보통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한 위대한 제국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 그 경쟁자들 손에 쓰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잊혔던 페르시아 제국의 진짜 모습 말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618년입니다. 피게로아라는 스페인 대사가 페르시아 고원을 지나다가 현지 사람들이 기둥 40개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유적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웅장함에 그냥 압도되어 버린 거죠. 피게로아는 직감했어요. 아, 여기가 바로 그 전설로만 됐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페르세폴리스구나. 근데 바로 여기서 더 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대체 누가 이렇게 위대한 도시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옛 세상이 무너진 잿더미 속으로요. 아주 잔혹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붕괴하고 그야말로 혼돈과 기회가 공존하던 바로 그 시대로 말이죠. 자, 아시리아가 무너지니까 그 빈자리를 두 세력이 나눠 가집니다. 비옥한 저지대에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그리고 험준한 고지대에는 메디아라는 세력이 자리 잡았죠. 이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 이건 뭐랄까, 누군가 나타나서 이 판을 뒤엎어 주기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혼돈의 무대 위로 기원전 600년경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키루스 대왕입니다. 키루스는 당시만 해도 작은 부족에 불과했던 페르시아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자기 민족을 하나로 묶고 메디아까지 정복했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이전 제국들처럼 공포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관용이라는, 그 시대에는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을 제국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키루스가 그 위대한 도시 바빌론을 정복했을 때 도시를 불태우거나 약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해방자라고 소개했죠. 심지어 너희 도시의 신이 나를 선택했다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전 제국들이 강제로 끌고 왔던 모든 민족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요,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해 줍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자, 그러니까 키루스가 제국의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그의 뒤를 이은 다리우스 대왕은 제국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실질적으로 하나로 묶고 유지할 시스템, 즉 사상의 제국을 건설한 거죠. 대체 그는 어떻게 그 수많은 민족들을 다스렸을까요? 페르시아가 남긴 가장 오래된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는 파라다이스, 즉 낙원 정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예쁜 꽃밭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 질서 있고 풍요로운 녹색의 세계를 만든다는 페르시아인들의 세계관, 그 자체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한 거였죠. 다리우스는 또 왕의 길이라는 진짜 경이로운 기반 시설을 만듭니다. 이건 뭐 고대의 정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분에 정보, 무역, 군대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이 광활한 다문화 지국을 아주 효과적으로 쫙 묶어줄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저 멀리 인도 국경까지 수십 개의 정말 다른 문화와 민족들이 단 하나의 행정 시스템 아래서 함께 살았던 겁니다. 이건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다문화 제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팽창하던 제국은 결국 서쪽 끝에서 누군가와 부딪히게 됩니다. 아주 맹렬하게 자신들의 독립을 지키려던 도시 국가들의 연합, 바로 그리스였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거대한 전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상 단 한 사람,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페르시아의 적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의 충돌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야기의 전쟁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질서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지만 그리스인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이 전쟁을 자유 대 폭정이라는 구도로 만들어버렸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모든 건 작은 반란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여기에 아테네가 끼어들면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죠. 격분한 다리우스 왕이 군대를 보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요. 결국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내가 끝내겠다 면서 그야말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어마어마한 대의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300명의 스파르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이건 패배한 싸움이에요. 하지만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리스의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소수의 영웅. 이 이미지는 서구 문명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신화가 되었죠. 자, 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웅장한 폐허, 페르세폴리스. 결국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잿더미가 되죠. 페르시아 제국은 무너졌고 화려했던 궁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비극은 이거예요. 페르시아인들은 역사를 글로 쓰지 않았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남겼죠. 그러니까 제국이 무너지자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이야기도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살아남은 건 뭐였을까요? 바로 경쟁자였던 그리스인들이 남긴 기록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페르시아는 늘 폭압적이고 사치스러운 악당으로 그려졌죠. 하지만 이렇게 승자의 역사에 가려졌다고 해서 그들의 유산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 곳곳에 아주 조용히 스며들어 있죠. 세계 최초의 다문화 제국이라는 개념, 우리가 천국을 부를 때 쓰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을지도 모르는 바지까지도 전부 페르시아가 남긴 것들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역사란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누가 그 이야기를 전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 그리스가 아니라 페르시아가 직접 자신들의 역사를 썼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단지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영영 듣지 못하게 된 다른 위대한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